중국 경기 하강 우려에 증시가 힘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카페TV입니다. 특히 요즘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중국 증시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주변의 중국 친구들이 주식보다는 기금이라는 것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틈틈이 핸드폰을 통해서 증시 상황을 확인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분기 중국 국내외에 강력한 악재가 터지며 힘을 받지 못하고 틈틈이 나왔던 호재들도 호재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요. 힘을 받는 듯 이제는 상승 기류가 느껴진다 싶으면 오래 가지 못하고 두더지 게임처럼 고개만 살짝 들쳤다가 다시 쑥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떨어질 때는 훅훅 더 크게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중국 주식시장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집카페TV는 매주 주말 한 주간의 중국 주식시장을 정리해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식이 오른 날은 왜 올랐고 떨어진 날은 왜 떨어졌는지,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호재와 악재가 남아있는지, 중국 현지 증권가는 지금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또 주중에도 중간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던 중국 증시가 과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자금이 몇 주간 계속해서 크게 빠져나갔고 바닥까지 왔다는 여러 기관들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중국 주식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크게 유출됐고 월간 자금 유출 규모로 3월이 역대급 두 번째로 컸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린 내용을 제외하고 현재 상황과 이슈, 호재와 악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지난 영상을 통해서 주목해 보시라고 알려드렸던 제조업 경제 성적표 관심 있게 보셨나요? 예상해 드린 대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9.5를 기록하면서 전월치 예상치보다 더 낮은 성적을 받았고 증시는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기록되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발표와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이시와 광동성 선전시 등 코로나19 봉쇄 조치도 이날 하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의 유입으로 중국 당국이 중국 국내 총생산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는 도시를 봉쇄하면서 공장의 생산이 멈추고 물류도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현재 봉쇄된 도시에서는 공장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택배도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 외국인 자금이 밀물처럼 들어오면서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밀물처럼 들어온 것은 참 좋은 소식이고 큰 호재라서 중국 증시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악재의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호재가 호재로서 역할을 못해주고 있는 중국 주식시장의 모습입니다. 사실 외국인 자금은 그 전날부터 밀물처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외국인 자금이 역대급으로 빠졌기 때문에 분명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게 중국 증권가 연구원들의 의견이었는데요. 이날 북향 자금, 즉 외국인 자금이 정말 밀물처럼 들어오면서 1월 20일 이후 1일 거래량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하이 종합은 1.89% 상승했지만 선정성분은 3.1, 창업화는 4% 넘게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물론 외국인 자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견인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이런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자국에 대한 안보가 보장된다면 러시아가 요구해온 중립국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안했고 러시아도 협상이 건설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안정과 성장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시그널을 잇따라 내보내고 있어서 부동산 업종도 이날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4월 첫날 다행히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일제히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청명절 연휴 휴장을 앞두고 중국 증시가 상승세 마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호텔, 관광, 미디어, 교통, 가전, 부동산, 금융 등이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3거래일 연속 들어온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외국인 자금이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증시가 오르고 나가면 증시가 떨어진다는 법칙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동안 중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힘을 좀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발표된 제조업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고 상하이가 2차 봉쇄에 돌입한 것이 상승폭을 제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자금과 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가 또 살짝 고개만 내밀고 들어가면서 두더지 게임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승세에 마감을 했지만 상하이 종합을 보면 이렇게 오른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훨씬 더 많아서 올랐다는 느낌보다는 증시가 큰 힘이 없다는 그런 느낌이 큰 것 같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성적표 중 이번에 발표한 PMI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주는 재료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중국 제조업 경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선행 자료가 됩니다.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요. 중국 월간 제조업 PMI가 지난해 9월, 10월 50 미만을 나타냈다가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속 기준선을 넘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타격이 경제 지표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제조업 생산활동 둔화, 시장 수요 감소 등 중국 제조업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은 실제로 최근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국제 지정학적 불안정이 크게 증가해서 중국 기업의 생산과 운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이신 싱크탱크 모니터 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중국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이후 중국 경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가지 악재가 더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즉 불황 속 물가 상승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서비스업 경기 회복세도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비제조업, 즉 서비스업 지수는 48.4로 전월 51.6 대비 정말 크게 하락했습니다. 서비스업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연속 50 이상을 기록했지만 3월부터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면 소비주들의 종목에 악재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성적표에 따라 중국 정부가 초강력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올해 초 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과 2월 주요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조짐을 좀 보였는데요. 3월 들어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며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5.5%를 목표로 내놓고 이에 맞춰 움직인다는 계획인데요.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만약 4% 후반으로 발표될 경우 중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 정부에서 초강력 부양책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구독자 한 분께서 가장 큰 악재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고 또 호재는 그에 따른 강한 경기 부양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중국 정부 당국은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책을 더 내놓을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중국 국무원은 임대료 감면 정책을 발표하며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상황에 따라 최대 6개월 감면해 주기로 했는데요. 또 음식점, 항공, 항만 등의 관련 종사자들의 핵상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1분기 경제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중국 정부 당국에서 좀 더 구체적인 부양책들을 내놓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기관들이 1분기 중국 경제지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성적표가 나오면 중국 증시에 단기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란 그런 의견이 조금 많습니다. 4월 중순부터 주요 성적표들이 나올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단기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크기에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강한 호재들이 등장해서 악재가 악재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 주요 기관과 관련 소식들의 정보를 잘 얻어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말 혹은 주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중국 기자들이나 정부기관 관계자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와 관련된 소식들은 잘 메모해서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콘텐츠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